네, 오늘 강의 주제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소액으로 벼락부자 되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주택 공급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자체에서도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인정을 했고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지금 타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정비 사업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투자의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소액으로 벼락부자 되는 투자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정부도 인정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정비 사업이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투자는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지금 극복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 가치 그리고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미래 가치와 투자 가치 왜 높은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정부도 인정한 바로 공급 부족 현상, 바로 해결책은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분양 물량과 이제 입주 물량을 두 군데로 나눠 놨는데요. 지금 2020년도 지금 분양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5만 7천 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4만 2천 건. 근데 더욱 중요한 점 바로 2021년에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2만 1천 건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내후년에는 1만 2천 건으로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그만큼 서울의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정부 자체도 이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평균 가격대가 10억대라고 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입주로 지금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큰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아파트 가격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 21년도, 22년도 반토막이 납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주택 공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을 통한 대량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투자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정비 사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선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정지에 위치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의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가격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정비 사업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위치에 있는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투자는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눈여겨서 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정비 사업 바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민간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재건축도 있지만 공공 재건축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 재건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공공 재개발 지금 사업 속도를 보게 되면은 5년 이내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용적률 상향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으면서 세대 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정말 5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정도로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가 됨에 따라서 사업성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은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10년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리는 사업장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초과 이익 환수제 없습니다. 그만큼 건설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이익금을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실거주 2년 요건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실 때 이 정비 사업,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계셔도 입주권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바로 관리 처분 인가 후 바로 중후반까지 지금 지위 양도가 지금 가능하다. 그 매물 자체를 오고 갈 수가 있다.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재건축을 보게 되면 사업 속도 민간 재개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사업 속도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면 정부 자체에서 이익금 자체를 환수해 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익금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의 경우는 2년 동안 공공 재건축 단지에 내에 실거주를 하셔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년을 실거주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공 재건축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가 지금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속도 초중반까지 지금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오히려 피하고 있고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그대로 규제 정책을 반영이 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사업장 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이 규제 정책을 그대로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 재건축은 배제를 하시고 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바로 공공 재개발과 지금 민간 재개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에 지금 중점을 두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 그리고 투자 가치 높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 정말 입지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을 정말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한강변에 속해 있고요. 한강변에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지금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사업성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입주민 자체도 지금 개발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큰 수혜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이 자양동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 수익률 극대화 가능합니다.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규제 정책 대부분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가격대가 너무 높고 세금적인 부분, 규제 정책이 지금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 정책 대부분 이 재건축에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재건축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을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바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그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발 확정되면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한강뷰 보면서 정말 인프라 좋은 지역에 거주를 할 수가 있는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임대가도 지금도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소액 투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빨리 선점하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